예, 픽사베이에서 캐시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귀 부분이 좀 잘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파일을 제가 좀 다운 받아봤고요. 예, 다운로드 회원 로그인을 하셔야지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이미지 포토샵에서 편집하려고 하는데 귀 부분이 좀 잘려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그 이미지 파일이 JPG 파일입니다. JPG 파일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원본은 이렇게 보통 자물쇠가 걸려 있고요.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어. 자, 지금 이거를 비약 카피로 컨트롤 J, 예, 컨트롤 J, 이선희의 J라는 노래 생각하시면서 위에 똑같은 4번이 키 한 방에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의 이 귀 부분을 어떻게 좀 살려낼까요? 이미지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요, 이미지를 어떻게 할래요? 자, 여기 보면 이미지 사이즈와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는 이미지 자체를 일정한 크기로 해상도를 먼저 지정해주고, 해상도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72 dpi, 72 ppi니까 그대로 유지하되, 이건 이제 크기를 좀 느린다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그런 주된 메뉴입니다. 이게 에스펙트 레시오라고 돼 있어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 준다는 뜻이라, 예를 들면 너무 이미지가 큰 경우는 800 이렇게 해주면 일정한 비율로 줄여줄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미지를 억지로 느리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이 비율 유지가 꺼져 있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1000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왜곡이 될 수가 있어서요.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얼굴이 좀 늘어나 보이죠? 자, 이건 아닌 거고요. 자, 이미지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캔버스 사이즈는 종이와도 같은 현재 규격을 늘려줄 때 쓰이는데요. 제가 이 귀 부분에 이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크기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일정한 크기만큼을 좀 늘려달라. 하이트가 높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어떤 값을 좀 입력해서 느리는 방법이 좀 있고요. 아니면 이쪽 릴레이티브를 체크한 다음에 한 200픽셀 정도만 늘려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여기다 값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쪽 등을 댄 입장에서 위로 크기를 늘려줄 수가 있고요. 배경은 어떻게 할래?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배경은 앞에 있는 색깔과 뒤에 있는 색깔, 아니면 흰색, 뭐 기타 나머지 등등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컬러 체계, 여기가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 앞색, 뒷색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저는 무난하게 화이트를 체크해 놓고요. 늘릴 텐데, 지금 이 원본을 비약 카피 컨트롤 J를 눌러서 해놨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높이 200픽셀로 느리는 걸로 캔버스 사이즈를 느리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좀 늘어났죠? 예. 그리고 의외로 이쪽 공간이 좀 남네요. 원래 이제 고양이를 깔끔하게 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현재 원본 이미지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저장된 위치에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편하게 저장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레이어, 예, 여기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좀 감춰주시고요. 일단 깔끔한 고양이 모양을 좀 따줘야 됩니다. 예, 여기 있는 선택 도구 중에서 폴리고날 라쏘 툴, 이 툴을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매그네틱 라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를 좀 따라가는 형식으로 되는데, 이런 데가 너무 희미하죠. 자, 뭐 실제 한번 예를 좀 들어보이죠. 이렇게 클릭한 이후에는 쭉 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때 이런 경우가 애매한 지역에 좀 다가가고 있거든요. 어이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배경을 제거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동네 연수하듯이 돌려보겠고요. 일단은 임의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이 친구는 이런 짜투리 부분이 좀 남을 수가 있어서
명확한 그런 경우 아니면은 폴리고널 라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야곱 하듯이 툴을 이렇게 2열로 펼쳐보면 조금 더 낫죠. 패더 값은 제로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탭키를 눌러놓고 선명한 상태로 놓은 다음에 잘 안 보이거든요. 배경을 제거하는 기술은 일본어로는 뭐 누키라고도 하는데, 누키는 노가다 뭐 이런 표현처럼 일본의 어떤 찬재 이런 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워보고, 여기 아까 문제가 있었던 범위가 여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됐고, 여기 곡선이 많은 부분인데 좀 디테일하게 밖에서 출발해도 괜찮아요. 이런 작업은 펜 툴이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셀렉트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좀 사용 방법이 컨트롤 D 셀렉트를 눌러주고요. 확대를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하시면서 쭉쭉 밀어가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윤곽이 좀 나와야 돼요. 컨트롤 마이너스 스페이스바로 눌러서 피해가면서, 자, 이제 문제의 지역인데요. 귀 부분이 잘려 있거든요. 컨트롤 T. 자, 확대를 해서 대충 지나가면 각이 지겠지만 일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컨트롤 D. 자, 문제 범위랑 만나고 있네요. 이 지역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귀가 잘려 있으니까. 이 그림을 꼭 써야 된다면 딜리트, 컨트롤 D.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인 부분입니다. 탭키로 전체 툴이 다 보이게 해주고요. 여기 있는 네모난 선택도 레탕귤라 마키 툴을 이용해서 여기 이쪽 귀 부분만큼을 여기에다가 대체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네모난 선택이 되긴 하는데 범위를 일정하게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점선처럼 보이는 셀렉트 범위를 셀렉트라는 메뉴에 찾아가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복잡한 메뉴들이 많은데 트랜스폼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크기를 조절해주는 이런 표시가 나타나는데, 셀렉트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너무 좀 내려왔네요. 이 정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귀를 이쪽에다가 대체를 해주려고 해요. 처리가 되면 엔터를 꼭 치셔야 됩니다. 셀렉트가 이렇게 좀 바뀌어 있죠. 뭐 사각형이 아닌 경우는 이 친구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역시 이 파트만큼을 비아카피로 컨트롤 J를 눌러서 위에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로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해당된 부분만큼을 떼어냈죠. 여기 이 귀가 이 반대쪽에 이쪽 부분을 대체를 해주면 뭐 나름 보수공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보통 무브 툴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트랜스폼 셀렉션, 이 트랜스폼이라는 게 물체를 그냥 두지 않고 뭘 건드는 거, 그걸 조절해주는 컨트롤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임의로 이게 뒤집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설정, 최신 버전의 어떤 설정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에 제너럴, 여기 여러분 단축키 컨트롤 K를 잘 기억해 주세요. 컨트롤 K를 하면은 3단계로 가는 걸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제너럴 항목 중에서 use legacy transform, 프리 트랜스폼 요 파트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이게 체크가 꺼져 있게 되면은 오케이. 네, 방금 전에 크기 줄였던 요 체크 대신에 제일 많이 쓰는 컨트롤 T, 이게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요걸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줄이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정 비율로밖에 안 돼요. 요게 일정 비율로 줄이는 걸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라 컨트롤 K를 눌러서 요 항목이 필히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자, 자유로운 변형은 컨트롤 T 아니면 무브 툴에서 컨트롤 C 이렇게 뒤집어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이렇게 하면 너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잡아주고 엔터. 회전까지 줘야 되겠네요. 컨트롤 T. 예, 아까 거기서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마스크라든가 이런 합성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쵸,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엔터. 거의 표시가 안 나는데. 자, 여기 귀 부분만큼을 제가 돌린 겁니다. 자, 잠시 밑에 있는 애를 꺼보고 구분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경계 부분을요, 여기 있는 폴리고널 라소, 레이어 마스크라는 개념을 더 쓰면 좋겠지만, 쉽게는 이 패드 값을 약간 주시고요. 애매한 경계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딜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옇게 사라지고 있죠? 컨트롤 D. 자, 어때요? 거진 표시가 안 나죠? 네. 자, 따로따로 돼 있는 애들을 합치는 방법. 현재 있는 애와 여기 아래에 있는 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 단축키가 많아서요. 머지 다운. 단축키가 컨트롤 영어 단어. 예,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영어 단어 E를 눌러주시면 머지가 됩니다. 네. 아니면 얘와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도 컨트롤 E, 이렇게요. 머지가 되면 이제 깔끔한 상태가 되겠죠. 자, 깔끔하게 작업했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레이어를 만들어 줄 때도 있어요. 현재 어느 위치에서 레이어라는 건 그냥 투명한 이런 유리판과 같은 대상들인데, 이걸 체크해 주면 이게 생기고요. 뭐 임의로 제가 이 이름을 BG, 백그라운드의 약자로 한번 해보겠고요. 자, 이 현재 이 컬러와 좀 반대가 되는 컬러, 이게 원래 기본 색깔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따뜻해 보이는 색깔과 반대가 되는 차가운 색깔, 따뜻한 색깔은 온색, 차가운 색깔은 한색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파란색 계통으로 진한 파란 색깔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반대가 되는 색깔 중에는 또 그린 스크린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금방 바뀌죠. 여기 있는 키를 이용해서 현재 백그라운드 이 자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키를 이용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 앞에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색깔은, 예, 이게 뒤에 있는 색깔이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둘 중에 하나를 누르면서 딜리트,
P가 아닙니다. delete 아니면 del. 요즘 키보드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앞색과 뒷색으로 채워주는데, 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 오, Ctrl delete.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런 데가 흠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이런 흠 부분을 찾으려고 찾아 들어가서 어색해 보였는데, 페더가 걸려 있었어요. 그쵸? 제로. 이건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고속도로 진입하듯이. 그쵸? 이 부분도 생각지 않게 튀어나온 것 같죠? 예, 됐습니다. 자, 문제가 없다면은 세이브. 자, 그리고 이 파란 배경은 잠시 도와줬기 때문에 감춰주시고, 현재 보이는 상태를 PNG로 내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PNG는 가공한 이미지입니다. JPG를 아니면 그리거나, 이미지 메뉴에 가서 트림을 한 방 눌러주고, 투명한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트랜스페어런트 픽셀, 상하좌우 다 없애줘. 보통 이 옵션 확인해 보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깔끔해졌죠? 여기가 뭐가 있다면은 이 부분이 제가 셀렉트 하다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상한,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딜리트를 눌러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트림, 꼭 저런 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왔죠? 자, 이거를 웹용 저장, 파일 메뉴에 가서 이쪽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쓰고 있죠?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누르면서 S. 자, 오리지널은 포토샵 원본. 이거는 옵티마이즈, 웹용 저장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최적화된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최적화 상태에서는 웹의 가장 기본 포맷인 PNG24 가장 품질이 제일 좋고요. 네, 여기다 맞춰주시고요. 기타는 JPG라던가 그 다음에 GIF 이렇게 세 가지가 웹용 포맷입니다. 자, PNG24면 오케이. 투명한 건 기본으로 눌려 있는 거니까요. 보시면서 S, 저장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캔버스 사이즈, 그 다음에 설정,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의 설정,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트림이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상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